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 5인 모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밤 9시로 제한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손은혜 기자, 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조치는 앞으로 3주 동안, 그러니까 다음 달 2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역의 끈을 놓치면 4차 유행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역 조치는 더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정착될 때까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대 2단계에서 정한 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헬스장,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밤 10시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염이 확산되면 언제든지 밤 9시로 영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을 봐가며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에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근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집합 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와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데 최근에만 200명 넘는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방주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복도를 지나가자 남녀 한 쌍이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선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저 8시에 와왔어요. 8시에 온 건 상관없으세요. 10시에 나가셔야 돼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다. 일합니다. 또 다른 방에선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7명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구청은 업주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경우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선 불을 끈 뒤 문을 잠그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 결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등 206명, 식품위생법 위반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합니다.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 그리고 이 특정 연령층의 접종 연기가 장기화되면 다른 대상의 접종 일정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접종 재개 결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도에 우한소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어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 또는 연기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EMA의 발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접종을 시작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던 학교 돌봄 종사자와 60세 미만, 취약시설 종사자 등 18만여 명의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 재개 여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특정 나이대에 접종을 제한해야 할지 등도 함께 논의됩니다. 과거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을 때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걸로.
다만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유럽 의약품청과 영국 보건당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 반응 대응 지침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에 접종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백신 도입 TF를 이끄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따라 일정대로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와 중국 시노팜에 대해선 국내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스푸트니크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조금 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처음으로 현재 얼굴이 공개된 건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민경 기자, 김태현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태현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태현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도봉경찰서에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강제로 마스크를 벗게 할 수 없어 마스크를 쓴 채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가 있자 김 씨는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지난 5일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을 때 주민등록상 사진이 공개된 뒤 처음으로 현재의 얼굴이 공개된 겁니다. 김 씨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들을 왜 죽였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 씨를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아직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전이어서 김 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가운데 지속적 괴롭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SNS 대화방을 탈퇴하는 등 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호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44명,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3명이며 사망자는 6명 늘어서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764명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서울이 214명, 경기 196명, 대전이 26명, 인천이 39명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11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523명 정도라며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확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것만이 연쇄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이나 여행, 모임 등은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앞당겨 다음 주에 치르고 이 당대표 선거 일정도 다음 달 2일로 앞당겼습니다. 보도에 손소영 기자입니다. 민심의 겸허한 수용, 통렬한 반성과 성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내놓은 일성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최고위원들도 모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속한 수습을 위해 원내대표 경선을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음 달 2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기 전까진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가 꾸려집니다. 이번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은 다음 달 전당대회 무렵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는 당 혁신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의원과 당원들과의 전면적인 소통 속에서 앞으로 저희 당이 반성해야 될 내용과 혁신해야 될 내용과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진단한 민주당은 이른바 내로남불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사라졌다며 네거티브 공세와 자질 검증이 구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몸을 낮췄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당을 떠나면서 국민의 승리를 당의 승리로 착각 말라는 쓴소리를 남겼는데요.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차기 지도부 선출과 야권 재편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10개월여의 임기를 끝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압승을 이끌어냈지만 고별사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환호와 박수를 받은 마지막 의원총회에서도 당부는 이어졌습니다. 약자와 동행을 좀 하자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은 2016년부터 계속된 선거 4연속 패배에서 벗어났지만 정권 심판론이 야당의 득표로 이어졌다는 자체 평가 속에 당 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단일화로 승리에 일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야권이 변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혁신 없이 물리적으로 무늬만 통합해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혁신 경쟁과 함께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당권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은 야권 통합 논의가 정리돼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며 담당 국장을 때렸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비판이 이어지자 송 의원은 당 사무처에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 비서대회에서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열린 노동당 제6차 세포 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부 결속을 강화해 경제난을 이겨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6포인트 상승한 3,143.92에 코스닥은 5.72포인트 오른 987.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부양 기조 발언으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을 맞으며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LG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강세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거론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백신 생산 기대감에 연이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침몰한 미군 전함의 잔해가 최근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사마르섬 근처 해저 6,500m에서 잠들어 있는 구축함 존스턴입니다. 원격 잠수정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필리핀 부근에서 우세한 전력의 일본 해군과 교전하다가 침몰했습니다. In a way it's painful, but in another way it's inspirational. 존스턴호의 함장 에반스는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독단으로 일본군 전함 23척을 공격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수송함이 피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It ultimately saved several thousand American lives at the cost of his own and much of his crew. 그래서 전 세계 해군들은 지금 이 해역을 신성한 해군 묘지로 부르며 추모합니다. 중과부족으로 일본군 전함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아군 수송함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군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헤이룽장성 따싱알링 지역. 겨우내 얼어있던 강 얼음을 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파 명령 신호와 함께 강 위에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얼음 안개 기둥들이 줄줄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我们今年在3处江段进行了防凌爆破，总爆破长度达8400米，为历年来 이 지역에서는 매년 3, 4월경 강 얼음 폭파 작업이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 얼음이 한꺼번에 녹으면 홍수가 강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폭파 작업으로 인해 얼어있던 강에 물길이 열리면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은 서서히 이동을 하지만 상류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이 하류까지 떠밀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하류에 밀려와 쌓인 얼음 덩어리들이 만들어 놓은 진풍경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시회. 삼나무 섬유로 만든 마스크와 간벌재로 만든 빨대 등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면 탈탄소 정책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떤 이유일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입니다.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 흡수량은 나무 성장에 따라 늘어나지만 50년 정도면 흡수량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인공림은 절반 이상이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요. 따라서 나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늙은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회복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루를 발효시켜 증류주를 개발하고 있고 삼나무를 이용해 고성능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나무 톱밥과 약재를 섞은 가루에 점토를 섞으면 전자기판용 필름이 되고요. 탄소, 섬유 등과 섞으면 가볍고 강도 높은 부자재가 됩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은 모두 세네갈 전통 레슬링 선수들입니다. 모래판 위 삿발을 맨 선수들의 모습은 한국 씨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스포츠 활동이 금지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레슬링 경기와 훈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국의 방역 지침 완화로 경기가 허용되면서 다시 선수들이 모여 곧 있을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Tous les Sénégalais aiment la lutte parce qu'on se retrouve là-dedans. Non seulement on fait du sport, mais c'est toute une culture qui est racontée dans les séances de lutte. 경기가 열리면 한 번에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릴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 선수들은 높은 수입을 보장받았었는데요. 세네갈 레슬링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문 선수 8,000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이 재개되면서 레슬링 선수들은 인구 1,600만 명의 가난한 세네갈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응원하고 많지는 않지만 다시 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연쇄 총격으로 인한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은 전염병과 같다며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 사망, 콜로라도 볼더 식료품점에서 10명 사망, 버지니아 비치에서 10명 사상, 모두 지난달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일어난 사망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7일 전직 미국 프로풋볼 선수가 총기를 난사해 9살, 5살 난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5명이 숨지는 참담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일단 대형 총격 사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총기 규제 방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부품을 사서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고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t is a problem that we must all work on together in a collective effort to keep guns out of the hands of criminals and save lives.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미 전역에서 이딴 대형 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규제 법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They've offered plenty of thoughts and prayers, members of Congress, but they've passed not a single new federal law to reduce gun violence. Enough prayers. Time for some action. 그러나 의회 차원의 총기 규제 입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상원의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과 전미 총기협회가 미국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비판해온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가 대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대사와 무관이 하극상을 일으켜 대사의 입장을 막고 있는 건데요. 미얀마 교민들은 대사관 앞에 모여서 영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의 미얀마 대사관 앞을 서성이는 남성, 쪼치와민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부대사와 무관의 하극상으로 대사관에서 쫓겨났습니다. This is, not Burma. This is London. Yeah, they seized my embassy.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No, I'm not comfortable. 민 대사는 대사관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거기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 대사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발언을 이어가자 군부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영국의 미얀마 교민 등이 대사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We have full faith in the UK government not to recognize the military council of Myanmar and not to follow the military council request to install Dr. Chewin. 앞서 초모에툰 주 유엔 대사도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다 교체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미얀마 군부의 대사 임기 종료 통보를 수락했습니다. 적절한 외교 통로로 온 공식적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쿠데타 발생 후 미얀마 군부 인사들, 군부와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하고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선 군경이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관측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역과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4월에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합니다.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살피는 등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풍이 불어오는 경상도 해안 쪽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상도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상도 내륙과 전라도 동부,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전주가 20도, 광주가 21도 등 서쪽 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강릉이 13도, 포항이 12도 등 동쪽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4주 만에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비 소식과 함께 시작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